안녕하십니까. 마이데이터 전문기업 S&P랩 대표 이재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이 중요해지면서 원격, 가상 및 메타버스 환경 등 온라인상에서의 각종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특히 개인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데이터 경제의 민주화와 함께 데이터 주권, 소위 데이터 소버린티에 대한 개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데이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차원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가 활용이 될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의 활용을 전제로 하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데이터 활용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데이터의 저장과 유통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개인의 데이터 활용 역량 증진 및 인식 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주최하는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이 데이터 산업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에는 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팀 버너스-리 경을 포함하여 마이데이터 관련 저명한 국내외 연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저는 그만큼 저명한 인사는 아니라서 발표에 앞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S&P랩을 설립하기 전에는 삼성전자 모바일 연구소에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수석 연구원이었고, 저와 함께 일하던 연구원들과 함께 마이데이터 전문기업 S&P랩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S&P랩이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작년에 과기정통부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의 대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고, K글로벌 스타트업 최우수상, 비대면 서비스, 정보보호 해커톤, 과기정통부 장관상, 중기부 장관상 및 특허청장상 등 수상 이력도 많은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발표할 주제인 내 정보를 스스로 활용하고 통제하기에 앞서 질문 하나 가볍게 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카카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나이, 성별, 검색어 기록 등 다양한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처럼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는 데이터 그 자체로 돈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개인들의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일종의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돈을 맡아주는 은행이 내 허락 없이 내 돈을 임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기도 하고 가끔 잃어버리기까지 한다면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납득이 안 되시죠. 하지만 데이터 산업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개인 데이터를 애초에 동의받았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다른 기업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기도 하며 해킹으로 내 개인 데이터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정보, 내 개인 데이터를 스스로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자. 개인 데이터의 주권을 온전히 개인에게 돌려주자고 하는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금융, 의료, 행정 분야 등 여러 영역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올해 데이터 주권 선언을 시작으로 여러 형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조차도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각 기업과 기관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 데이터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버에도 저장되었을 뿐 데이터의 이용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개인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맞춤형 보험, 맞춤형 대출을 추천해 주는 것이 전부였죠. 사실 이거는 나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광고에 더 가깝습니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인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버로 모으는 형태입니다. 물론 개인 데이터를 결합해서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집중에 따른 보안 및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높아졌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열람 동의, 활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등 각종 동의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기존 마이데이터의 문제점을 도식화하자면 이런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림의 가운데에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데이터가 집중이 되어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데이터 보유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개인으로부터 복잡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개인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은 해졌지만 가명정보의 형태로 그것도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현재의 마이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제약사항들과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 데이터를 기업이나 기관의 서버가 아닌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저장하는 형태의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개인의 데이터 지갑으로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개인의 스마트폰에만 저장하기 때문에 기업 및 기관에 의한 데이터 유출 위험이 1차적으로 해소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컴퓨팅 파워와 저장 공간은 20여 년 전의 슈퍼컴퓨터와 거의 비슷합니다. 2001년도에 도입되었던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옥타코어입니다. CPU가 8개였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CPU가 지금 8개입니다. 심지어 CPU 클럭, 동작 속도는 더 빠릅니다. 이제 개인들은 본인의 데이터를 기업의 서버가 아닌 스마트폰에 직접 저장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아닌 개인이 직접 개인 데이터를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본인이 원할 때 개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허락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식화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개인이 직접 개인 데이터의 이용을 제어하는 형태이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중간 매개자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불필요하며 데이터 분산화로 인해 보안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중앙 집중화된 서버 기반 마이데이터 모델은 한번 해킹되면 대량의 개인 데이터 유출, 그것도 프로파일링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결합된 형태의 개인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안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개인 데이터가 분산이 되면 매번 모바일 IP 주소를 추적하며 해킹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해커들이 해킹을 하고자 하는 동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서버 기반의 기존 마이데이터 모델과 스마트폰 기반의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면 데이터의 저장 및 결합 위치가 서버와 스마트폰으로 각각 다릅니다.
서버 기반의 마이데이터 모델과 달리 스마트폰 기반의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 모델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이 내 스마트폰 단말 안에서 데이터가 이용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데이터가 사용자의 단말로 분산 저장되어 보안 및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최소화됩니다. 또한 중간에서 개인 데이터를 매개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인증 메커니즘이 불필요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마이데이터를 그냥 해석하면 내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남의 손에 있는 데이터, 과연 내 데이터일까요? 내가 통제 가능할까요? 그런 기술이 있었다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없었겠죠. 경기도에서 곧 선보이게 될 스마트폰 기반의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개인 데이터를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형태로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 개인 데이터를 개인이 직접 제어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업과 기관이 활용할 개인 데이터의 종류, 기간, 횟수 및 목적을 개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이용이 예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종류의 경험은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처음 이용하실 때 카메라 권한을 달라, 위치 권한을 달라, 스토리지 권한을 허용해달라라는 이런 종류의 팝업 메시지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단말 내 특정 기능 및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달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데이터 이용 형태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 권한을 주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스마트폰 안에서 열어보고 수정하고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휴대폰 연락처 권한을 주면 저장된 연락처를 활용하여 해당 앱이 전화를 걸고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되지 그 연락처들이 서버로 전송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접근 제어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금융 데이터, 의료 데이터, 취미 및 쇼핑 이력 등도 데이터를 실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서 내가 직접 접근 권한, 이용 권한을 허용하고 제어하는 형태로 기업과 기관이 이용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적합한 보험, 대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 금융 이력을 굳이 다 특정 기업의 서버에 전송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금융정보는 내 스마트폰에 저장한 다음에 기업이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내 스마트폰 안에서 실행하고 분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나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제안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며 기업도 역시 번거로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데이터 기업들은 여러분의 개인 데이터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이러한 기울어진 에코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상입니다. 선순환이 가능한 데이터 에코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보상이 꼭 돌아가야 합니다. 영화사가 영화를 필름이나 파일로 먼저 유통하기 전에 극장에서 보는 관람권을 먼저 팝니다. 그리고 컨텐츠 제공자인 영화사는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죠. 개인정보, 개인 데이터는 개인이 컨텐츠 제공자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돈을 내듯이 개인 데이터라는 컨텐츠의 소비자인 기업은 이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에코시스템이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세계 최초 사례였던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은 비록 그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데이터의 생산자에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익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작년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은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형태로 활용하였습니다.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연령대별, 성별, 결제 내역 등의 통계적 데이터를 비식별화된 형태의 정보로 기업 및 기관에 제공하여 얻은 수익을 경기도민께 경기지역 화폐로 나눠드렸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화폐 카드 사용량이 더 증가했고 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의미 있는 빅데이터가 만들어져서 경기도의 지역기업과 타기업, 중소기업들이 유료로 데이터를 구매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데이터 배당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배당에 쓰인 데이터는 비식별화된 통계 데이터입니다. 단순한 통계 데이터는 기업 및 기관에서 데이터 활용을 하더라도 한계가 조금 있지만 이번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기업 및 기관이 더욱 고도화된 데이터 활용을 하면서도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또 한 번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의 등장 배경과 그리고 한계점,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해드렸고 오늘 발표 주제였던 내 정보를 스스로 활용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목 그대로 내 데이터를 스스로 내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고 제어하면 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내 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내가 허락하고 내가 보상받는 데이터 주권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데이터 경제 역시 내 정보, 내 개인 데이터를 내가 스스로 통제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그 활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